울산시의 개방경제기가 송철호 시장의 측근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인물을 선발하자는 취지를 무색해 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탄 울산의 일상 접촉자 3명 중 1명이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였습니다.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났습니다.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사태 해결을 위해 울산시가 나섰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립인 울산고가 오는 2022년 국고 송정집으로 이전합니다. 반면 함께 이전을 신청한 세인고는 반려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저녁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네, 건전한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인물을 선발하자는 취지의 공개 모집이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개방형 직위 채용이 바로 이런 사례인데 울산시장의 측근들이 잇따라 이 자리에 채용되면서 경쟁에 나섰던 지원자들은 들러리만 선 꼴이 됐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울산시는 산하기관장 9명 가운데 6명 교체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울산 여성가족개발원장은 19일 공개 모집 공고가 날 예정인데 벌써 내정설이 나돕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를 현장에서 지원한 K씨와 인수위원회 활동과 관련이 있는 L씨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정설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내정자로 지목된 인물들이 어김없이 채용됐기 때문입니다. 복지여성국장과 대변인의 경우 각각 7대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결국 송 시장 측근들이 그 자리를 꿰찼습니다. 송 시장 선거 캠프에서 교육, 체육 특보를 맡았던 오홍일 씨도 조만간 시체육회 이사회 동의 절차를 거쳐 사무처장으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5대1의 높은 경쟁률은 무색했습니다. 울산시설공단 이사장에는 송 시장 선거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낸 박순환 씨가 다수의 경쟁자를 제치고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 관장을 뽑는 공개 모집에선 무려 9명이 지원했지만 선거를 지원한 언론인 L씨가 낙점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유명무실한 공개 모집 제도 때문에 지원자들은 들러리만 섰습니다. 지원자 대부분은 외지 출신으로 공개 모집이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믿고 지원했다가 결국 울산시정에 대한 실망감만 갖게 됐습니다. 조만간 공개 모집에 들어가는 울산경제진흥원장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도 내정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울산시가 파장을 우려해 내부적으로 입단속을 시키는 분위기입니다. 외부인이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 것인데 이 절차를 거치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누구든 임용이 가능합니다. 인사위원회장을 의회 비준이나 추천을 받게 하거나 장기적으로는 인사임용기구를 단체장 소관이 아닌 완전히 독립된 인사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한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 할 공개 모집이 낙하산 인사를 정당화시키는 포장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메르스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탄 울산의 일상 접촉자 3명 중 1명이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여 오늘 보건당국에 하루 종일 바짝 긴장했습니다.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1살 여자 아기가 울산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된 건 오늘 오전 11시쯤. 어제부터 발열 증상을 보인 여아는 오늘 구토 증세까지 추가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울산시는 즉시 음압병실로 격리 조치했습니다. 이 여아는 부모와 함께 지난 7일 메르스 확진자와 같은 항공편으로 입국한 일상 접촉자로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혹시나 모르니까네 검사를 해보면 좋겠나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일각조사관이 판단해가 보냈습니다. 5시간 만에 1차 메르스 검체 반응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났습니다. 보건당국은 메르스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상 접촉자는 1차 음성 판정으로 격리 조치를 해제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볼 방침입니다. 울산시는 현재까지 모니터링 대상자 3명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단계지만 최대 잠복기인 14일 동안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울산이 3년 전처럼 메르스 청정 지역으로 남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구조 조정에 들어간 현대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해 울산시가 중재에 나섰지만 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측이 무급 휴업을 하더라도 평균 임금의 40%를 주겠다는 이 수정안을 제시해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주목됩니다. 조창래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에 대한 구조조정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측은 지난달 해양사업부 1,220명에 대해 무급 휴업을 실시하겠다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신청한 상황. 여기에 희망퇴직 접수를 강행했습니다. 사측이 제시한 희망퇴직자 접수 기한은 14일. 지금까지 80명 정도만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조는 내일 오후 4시간 파업에 들어가 본격적인 강대강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해양사업부 구조조정을 둘러싼 움직임이 이처럼 긴박하지만 노사의 대화 창구는 꽉 막혀 있습니다. 울산시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 마련을 위해 뛰고 있지만 아직 성사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노사정 대화 참석 범위와 의제 등을 놓고 노와사를 각각 접촉해 조율에 들어갔지만 아직 어떠한 답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측은 무급 휴업을 하더라도 평균 임금의 40% 정도를 지급하겠다는 새로운 안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무급 휴업 실시 승인 여부는 빨라도 18일이 지나야 결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는 사측이 이 결정이 내려지는 18일 이후에야 공식 반응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 사립인 울산고가 오는 2022년 북구 송정직으로 이전합니다. 반면 함께 이전을 신청한 세인고는 반려됐습니다. 세인고와 중구청이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학교법인 창강학원이 신청한 울산고 위치 변경 계획이 석 달여 만에 최종 승인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중구 지역 고등학생 수 감소로 학교 이전이 필요하고 이전 경비를 자체 자산 매각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에 문제가 없어 이전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산 매각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개교 시기는 학교 측이 신청한 2021년보다 1년 늦춘 2022년 3월 24학급으로 조정했습니다. 학생 증감 추이 검토 결과 등에 따라서 학교 이전은 2022년 3월, 완성 규모는 24학급으로 조정하여 창강학원 측은 감정가 400억 원에 이르는 학교 부지 매각 작업에 들어가는 동시에 LH 측과 송정부진의 학교 부지 매입 협상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고 송정 이전 승인이 나자 북구 송정지구 주민들이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중구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구는 청장이 직접 울산고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에 우리 중구민들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이전 승인을 철회하고 우리 중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울산고와 함께 송정지구 이전을 추진한 세인고 측의 반발 기류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학교가 산업단지에 편입되는데도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울산 시내 어디를 가더라도 똑같은 입장에서 예를 들어 다원동을 간다 그러면 다원동 주민들도 똑같이 하는 우리 학교는 갈 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울산시 교육청은 세인고의 이전 재원 마련 방안이 미흡해 반려했으며 앞으로 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세인고 교육 여건 개선 공론화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 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주요 뉴스를 콕 짚어드리는 큐브 뉴스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5급 이상 공무원 2명이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들이 용역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실이 최근 이들 직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환경복지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 연수, 또 외유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를, 환경복지위원회는 4박 6일 동안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로 해외 연수를 떠납니다. 이번 연수는 사전 심의를 거치긴 했지만 견학 일정은 아직도 조율 중인데 반해 관광 일정은 명확하게 포함이 돼 있어 외유성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울산을 비롯해 부산, 충남, 전북 등 4개 지역을 지역중심 과학기술지능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과기부는 4개 지역별 작업반으로 구성된 공동 TF를 통해 각 지역의 현황과 비전 등을 분석해 해당 지역에 필요한 과학기술 역할을 정립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12월에는 지역별로 신지방과학기술진흥 4개년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17회 울산 시민대상 수상자 4명이 선정됐습니다. 사회봉사 효행부문의 박봉준 구안문구 대표, 산업경제부문의 차이환 울산상공회의소 부회장, 문화체육부문의 이태열 한국사진작가협회 울산지회 자문위원, 학술과학기술부문의 홍순철 울산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입니다. 울산시는 10월 1일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민대상 시상식을 가집니다. 제35회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막식이 오늘 오후 시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울산에서 처음 열리는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는 안마 등 시범 직종 11개를 포함해 모두 40개 직종에 80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기량을 겨룹니다. 특허 등 지식재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지식재산 페스티벌이 울산을 시작으로 전국 8개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첫 행사인 울산 지식재산 페스티벌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울산대학교 국제관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창업 아이템이 구체화된 우수 발명 아이디어 제품이 전시되고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 설명회와 또 기술 거래 지원을 위한 전문가 상담실 등이 운영됩니다. 울산지법 형사 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토지 매입을 빌미로 투자자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챈 기업체 대표 40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서 45억 원을 투자받아 토지 개발 사업 기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6년 1월 부지 매입 간접 보상비 등의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또 회사 돈 1억 2천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오늘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회의에 참석해 항만과 해양의 잠재력을 활용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송 시장은 원유와 러시아 천연가스를 활용한 동북아 에너지 협력과 북극 항로를 이용한 환동해 물류 활성화,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협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송 시장은 내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일본 아베 총리 등 동아시아 정상과 기업인이 참석하는 동방경제포럼 총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울산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역전세 현상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오늘 울산 지역 주택시장 상황평가 보고서에서 올 들어 울산 지역 주택 가격은 연초 대비 4% 떨어졌고 거래량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7%나 줄며 전국에서 가장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까지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미분양 주택 수도 증가하고 있어 역전세 현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